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이제 곧 신형 제네시스 G80이 출시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새로 나올 G80 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이 되고, 현대에서 이를 갈고 어떻게든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메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옵션, 성능,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상품성까지 분명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세대보다 많은 부분들이 나아질 텐데, 그리고 이렇게 제조사에서 메인 모델의 신차 출시가 일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바로 전 모델에 관심이 쏠리게 돼요.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일단 제조사에서는 신차를 출시하기 바로 전에 팔고 있던 그 모델을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쥐어 짜가지고 팔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쥐어 짜가지고 팔 때 어떻게 쥐어 짜서 파냐, 끝물 모델에 정말 많은 옵션들을 넣어줘요. 그리고 할인도 좀 해주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2016년에 출시돼서 16, 17, 18, 19, 20 거의 5년을 팔았어요. 5년을 파는 동안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이 고객들의 필드 테스트 결과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파트너인 에픽이나 비샥처럼 수입차들 정비를 많이 하는 그런 샵에 실무적인 얘기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렇게 초기형 모델이 수리를 받으러 들어와서 이 부품을 교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에픽이나 비샥에서 부품을 주문을 한다. 그러면 부품이 오긴 오는데 원래 차에 달려있던 거랑 코드도 좀 다르고, 그리고 생긴 것도 좀 다른 부품이 오는 거죠. 바로 신차가 출고된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고객들의 필드 테스트, 그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부품들을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더불어서 중고차를 알아본다고 했을 때도 큰 메리트가 있는데, 신차가 출시되고 나면 기존에 원래 있던 구형 모델들의 중고차 가격도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물의 차량을 구매하는 건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얘기고, 정말 좋은 옵션에 좋은 가격에 좋은 애프터 서비스를 약속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된 이런 차량을 구매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현명한 자동차 소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G80 끝물에 사도 괜찮은가, 그리고 이 G80 2세대 모델, DH 모델 중고차로 살만한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트라인 카케어를 사랑해주시는 단골 고객님들께 잠깐만 공지가 좀 있어서, 저희 모트라인 카케어가 런칭한 지 이제 어느덧 2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단골 고객님들이 생기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트라인 카케어를 대부분 지금 모트라인 몰, 저희 공식 몰에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특성상 스토어팜, 네이버 스토어팜의 판매량을 좀 늘려야 되는 저희가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트라인 몰을 이용해서 저희 카케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주시던 고객님들, 스토어팜 좀 애용해 주십시오. 끝!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80은 3800cc V6 모델입니다.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하체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오랫동안 전 세계 각국으로 정말 많은 판매를 했었던 엔진이고, 지금까지 딱히 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된 엔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은 기본적으로 300마력 40토크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이나 돼서 공차 중량이 좀 많이 무겁기는 한데 일단 끌고 다니는데 아무런 부담은 없는 정도의 수치예요. 고속도로에서 150, 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크루징을 할 때도 전혀 부담감은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요즘 터보차가 아무리 터보렉이 없어지고 NA처럼 부드러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터보차만 계속 타다가 이 NA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은 절대 터보차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차는 NA지, 차는 자연흡기야, 차는 V6지 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미션의 느낌도 현대기아가 처음 자기들이 후륜 베이스 8단 미션을 만들어서 탑재했던 초기형 제네시스, BH도 마찬가지고 DH 초기형보다도 이제는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변속에 대한 이질감도 없고
특히나 가속을 할 때 업시프트가 되는 느낌은 그냥 저속 상태에서 느낀다면 그냥 뭐 ZF야 뭐 현대야? 분간이 쉽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이렇게 한 50km, 60km 정도의 속도에서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 직결감도 정말 이전과는 말도 못하게, 정말 비교도 못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또한 이렇게 승용차에 들어가는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한 이렇다 할 히스토리나 기술이 없었던 그런 현대에서 마그나와 함께 만들어서 넣은 이 4륜 시스템도 일상적인 운전을 하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차 중량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얼마나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스펙으로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팰리세이드의 공차 중량입니다. 공차 중량이 팰리세이드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E클래스 E450 같은 모델이랑 비교해서는 무려 200kg가 더 무거워요. 세계 각국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바디도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도어 패널도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모든 부품들을 자꾸 알루미늄화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경량화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해서 차량이 경량화가 되면 될수록 10%의 자동차 총 무게를 감소할 때마다 연비는 7%에서 8%가 상승하고, 그리고 운동 성능이 좋아진다. 현가 질량의 감소로 인해서. 이거는 논문으로 발표된 자료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런데 나름 현대가 이를 갈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차량 치고는 공차 중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공차 중량이 무거운 데에 따른 그 단점은 하체 부품이 빨리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연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걸 뛰어넘어서 운동 성능에 그리고 승차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성능의 저하는 이렇게 고속주행을 할 때 더 많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지금 풀옵션 차량인데 7,400만원짜리예요 럭셔리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치고 고속도로 고작 100km밖에 안 되는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온몸으로 무거운 게 느껴지면서 롤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하차랑 바디가 일체감 있는 느낌이 아니라 바퀴 먼저 따라가고 몸은 나중에 끌려오고, 마치 전기차를 탈 때 배터리를 바닥에 쭉 무거운 걸 깔아놔서 위아래가 이렇게 따로 엇박자로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직발 고속은 괜찮은데 이렇게 고속에서 큰 코너를, 고속 코너를 감다가 차선 변경을 한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혹은 좀 낮은 속도에서라도 깊은 코너를 감아 들어갈 때, 이럴 때는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면 이런 게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게 몸으로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단순히 공차 중량이 무겁기 때문, 그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저희가 하체 리뷰를 하면서 에픽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무게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서스펜션 구조를 눈으로만 보고 승차감을 판단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 뒤쪽 서스펜션에서 이 차량의 그런 거동을 받아주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부실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좀 심했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런 것도 좀 중간에 개선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또 갑자기 딴 얘기지만 이 차는 어라운드 뷰는 그냥 필요 없는 걸로, 카메라가 달려 있으나 식별이 불가능하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 제가 이 2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 그 차량을 타봤던 그 느낌이랑 지금 이제 끝물에 와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 차량을 타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 사이에 경쟁자들이 또 계속해서 신차를 출시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녀석이랑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차량 무게를 갖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만약에 지금 요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한 7천만원짜리, 신차가 7천만원짜리 이 G80 2세대 모델이 중고 가격으로 만약에 한 3천만원대, 3천만원 중반까지 좀 빠져준다 라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 차량이잖아요. 제네시스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뭐가 고장나면 수입차 수리비에 뭐 거의 4분의 1, 3분의 1로 해결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이 차량 만약에 중고차 구매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무조건 KB차차차 보세요. 중고차 구매할 때 KB차차차를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매물 등록 대수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 그 매물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딜러, 실차주 마크가 매물마다 다 떠 있어요. 허위 매물 걱정할 필요 없고 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 자, 제네시스 G80 2세대 끝물 리뷰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 네, 저희는 곧 신형 G80 3세대 G80 출시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